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기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6월 24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문남중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뭐 증권가는 좀 조용한가요? 어때요? 백신이 주변에서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요즘 또 이제 휴가철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휴가 계획을 좀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회사 이제 한 30대 전후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좀 가려고 그런 계획을 좀 잡는 게 좀 요즘 느껴지는 어떤 사무실에서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 상황보다는 해외여행, 요게 관심이 더 많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뭐 해외여행 관련한 항공주, 뭐 여행주 이런 게 막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뭐 어제는 어떤 호텔 사장분하고 점심을 했는데 호텔은 아주 안 좋다고 그럽니다. 해외여행 늘어나면 지금 국내 호텔 어느 정도 좀 수치를 맞춰놨는데 좀 가격도 낮춰가지고 이분들 다 해외 떠나버리면 지금 장사 안 된다고 아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뭐 항공주, 뭐 여행주 좋다고 지금 난리인데 또 호텔 쪽은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를 문 팀장하고 좀 알아보기 전에 짧게 좀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24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2%, S&P 500은 0.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1% 오르면서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는 5.9% 급감했습니다. 월가 전망인 0.5% 감소보다도 훨씬 큽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 마킷이 발표한 6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62.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월가 브리핑 짧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만 홀로 상승. 두 번째, 미국 집값 걱정 늘어난다. 세 번째, 갠슬러 밈 주식 거래 들여다본다. 이렇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나스닥만 홀로 상승입니다. 지금 다우지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랑 S&P 500은 거의 횡보하다시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어요. 근데 나스닥만 조금 물론 조금이지만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4흘째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기술주 테크주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달로 따지면 이게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 달간 따지면 나스닥은 3.9% 올랐는데 다우는 1.3% 떨어지고 S&P 500은 1.1% 상승하고 그러니까 확연히 나스닥이 상당히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날은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 있잖아요. 전기차 업체 미국의 테슬라. 테슬라가 5.3% 상당히 확 급등을 해서 또 우리 한국 분들 기분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사실 좀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뭐 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만 2천에서 3만 3천까지 올라갔으니까 달러 3만 3천 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테슬라가 좀 급등한 게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또 뭐 물론 이제 또 장기적인 투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테슬라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계속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다툼하다가 지금 갑자기 테크주 쪽, 저기 성장주 쪽으로 확 쏠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문 팀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지금 강하게 좀 하반기에는 성장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6월 넷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성장주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걸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테슬라, 비트코인은 뭐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돼버린 두 가지 지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가 5%대 급등했던 그런 이유들도 보면 앞으로 좀 시장에 대한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정도로 좀 의미를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떤 신호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주요국, 뭐 미국 포함해서 사실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재정과 통화 정책을 썼는데 이제 사실 시중 유동성으로 연결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두 어떤 주가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좀 좌우할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어떤 지표를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성장주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1분기 때가 사실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또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주는 좀 부진했고 가치가 많이 크게 올랐지만 2분기부터는 약간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가, 금리를 올렸던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물가랑 금리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과 2월 두 지표의 어떤 레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나서 이 레벨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올해 하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낮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일단 미국의 실업률을 보셔야 돼요. 지금 5월 5.8% 정도인데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인 1월과 2월 지난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3.5%. 아직까지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해서 사실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계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여행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행 시즌이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저축률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해 3월 27.7%로 미국의 저축률이 급등하고 4월달 한 15% 정도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저축률의 올해 추세를 본다고 하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 저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좀 금리가 올라갈 여지는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올해 이제 상반기 2분기 들어서 이제 그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기술주와 성격이 상당히 동일합니다. 이 변동성이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가상화폐의 규제는 미국 나스닥과 같은 기술주 시장으로 좀 자금이 유입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한 5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하반기 때는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문진 위원장님, 그러니까 하반기 계속 이제 저기 성장주 쪽으로 성장주로 갈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신데 뭐 그런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지금 계속 지금 나스닥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뭐 실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순환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저기 순환매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화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하면서 테크주 쪽을 보라고, 성장주 쪽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옥타비아 웰스 파트너스 앤드 웰스 어드바이저 뭐 이런 회사에서도 상당히 이게 테크주들이 2분기에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사실 당연하게 이제 순환 돈이 돌고 돌듯이 해가지고 테크주 쪽으로 돈이 오는 거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월가에서도 그 테크주 성장주 쪽을 좋게 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일변도로 또 성장주만 얘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테크주의 큰 3가지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전에 얘기한 건데 첫 번째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네. 빅테크 규제, 네. 지금 공화당까지 합세를 네. 해가지고 네. 양당이 지금 네. 규제하겠다 법안까지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죠. 네. 또 증세 방안, 네. 물론 이제 미국 의회 협의 과정에서 조금 조절이 되고는 네. 있지만 어쨌거나 증세를 한다는 네. 거는 이제 이익을 많이 낸 네. 네. 테크 기업들의 좀 안 좋은 주가에 안 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이제 네. 네. 팀장님은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제 월가에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는 장기 금리가 오를 거라고 네. 하반기 되면 오를 거라고 네. 보는 전망이 네. 어떤 대세니까 네. 그런 금리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테크주들의 가치 평가에서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좀 잘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약간 테크주 쪽에 좀 시정에 관심도가 쏠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제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실 어제는 조금이나마 올랐는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은 테크주들이 떨어지는데 네. 이게 오히려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 팀장 같이 성적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으니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예.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스닥만 이제 홀로 상승 뭐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슈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집값 걱정 늘어난다. 이겁니다. 지난달에도 이 집값 거품 우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는데 이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뭐 뉴스는 뭐냐면 이제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발표됐는데 5.9%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뭐 0.5%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훨씬 많이 감소해서 이거 뭐지 뭐 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미국 주택 시장의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 주택 시장을 보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 이제 따지고 있는 거고요. 또 4월 수치도 당초에는 당초보다 좀 더 커져가지고 7.9% 감소로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새집 판매가 잘 안 된다 미국에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기존 주택도 참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0.9% 감소해가지고 기존 주택 판매도 4개월 연속 하락세.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은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사람들이 못 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앞으로 미국 집값은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때와 좀 다르게 아마 좀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거나 좀 정체될 흐름들로 좀 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집값을 놓고 봤을 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가격 조건이라는 지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80년도 이후에 체조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놓고 본다고는 앞으로 좀 집값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집값이 앞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걸 보면 사실 기저효과라는 거를 먼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저효과보다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일단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자재가 부족해서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목재값이 엄청 올랐다가 조금 최근 또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도 필요한데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일단 지연시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이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시적으로 봅니다. 사실 이제 이 원자재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집값 하락은 원인으로 놓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이걸 배제한다고 하면 사실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집값은 기저효과 그리고 1980년도 이후에 최저치로 낮아진 어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정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집값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올해 네. 상반기 때 이제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자산 효과,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비를 많이 늘리게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견고하게 움직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사실 자산 효과에 따른 실물 경제가 탄탄하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상반기와 다르게 좀 정체되거나 하락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는 폭 자체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정체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주식시장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상반기하고 좀 다르게 좀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주택 가격을 비롯한 경제, 이익 지표 이런 것들이 기저효 효과로 인해서 레벨 다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때는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 자체를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자산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라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뭐 좀 막히면 네네. 예, 더 이상 이제 또 주식으로 가는 돈이 좀 줄지 않겠냐. 그렇죠. 뭐 이런 저 리스크도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이네요. 일단 근데 앞으로 좀 주택 가격이 별로 안 오를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오르겠습니다. 거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주택의 중간값이 이제 부동산협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35만 달러를 넘어서 가지고 작년보다 23.6%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일단 월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또 올리는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그러면 이제 또 증시에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가격 거품을 막기 위해서 미 연준이 또 행동에 나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자산 매입 축소 월 1,200억 달러씩 지금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연준이 그걸 축소하는데 1,200억 달러 중에서 400억 달러가 이제 주택 관련 모기 증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줄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결국 증시에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저기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를 했어요. 네, 오늘 새벽에. 그 약간 매파적, 그러니까 돈줄을 좀 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첫 금리 인상은 2022년 말로 생각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2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연준이 이제 지난 주에 얘기했던 게 그 점도표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2023년에 2번의 금리 인상 이런 신호를 줬는데 그거를 이분이 사실은 찍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정딱딱 찍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는데 시장에 그다지 좀 큰 반응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애초에 매파로 이제 돈줄을 죄는 쪽에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저분은 원래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었지만 하여튼 이런 쪽에서 계속 매파 소위 돈줄을 죄자는 저기 세력들이 연준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과 연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 미국에서 집값 걱정 늘어난다. 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이슈 할 때 문 팀장님 또 잠깐 언급하셨는데 갠슬러, 게리 갠슬러라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잖아요. 이제 이분이 계속 강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보면. 오늘은 또 어떤 얘기했냐면 블룸버그 TV라는 데 또 나와가지고 이거 밈 주식 거래 앱들 이런 것 좀 자기가 좀 들여다보겠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수수료 제로를 하는 그런
저기 주식 거래 앱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다 수수료 제로인데 네네. 미국에서는 이걸 온라인 거래 앱들만 이제 수수료 제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앱을 들여다보겠다 했는데 이 앱이 뭐냐면 이런 앱들이 뭐냐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소위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된 뭐 게임스톱이니 AMC 뭐 엔터테인먼트 살 때 다 이런 데 와서 수수료 제로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막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들여다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어떤 게 좀 불공정하냐? 뭐 좀 보신 게 있어요? 네. 일단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많은 얘기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 주식 거래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상화폐 시장과 밈 주식 거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투자보다는 약간 투기의 목적이 크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성격이 약간 비슷하죠. 밈 주식하고 가상화폐 투자 다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가서 몰려가지고 투자하는 게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예. 올라갈 때는 좋지만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밈 주식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저는 이제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또 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사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좀 뭐 민주식 이런 것들보다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좀 이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성장주 얘기 제가 좀 드리고는 있지만 이 성장주 내에서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마가시라고 하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마가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애플, 뭐 테슬라, 네, 이런 테슬라 이런 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글로벌 경기가 3월 달에 경기 호황에 들어갔고요.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경기 호황에도 들어갔습니다. 과거 4번의 위기 국면, 뭐 2차 오일 쇼크, 또 2000년도 미국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이 4가지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경기 사이클상 보통 이제 호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사실 우리가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수익률이 월등히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성장주 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IT, 헬스케어가 주축이 돼서 이 성장주를 견인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미국 주식 내에서도 어떤 성장주 내에서 어떤 주식을 찾는다고 하면 뭐 박사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고 관련된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계속 견인해왔던 사례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가 성장주 내에서도 놓고 봤을 때 이 마갓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고 하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건전하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돼서 선택에서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겐슬러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크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장기적으로 테크주로 자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력들도 있지만 테크주가 직면한 규제, 세금 등의 우려도 나옵니다. 선구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월가에서 인플레는 일시적이라는 의견이 퍼지고는 있지만 집값 급등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거품을 막기 위해
미 연준이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미국에서 시장을 감시하는 최고 책임자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투명해지면 개미 투자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라이브 방송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 세 번째 출연인데요. 네. 이제 전일 미국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높으실 텐데 그래도 생생하게 이슈 세 가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방송이라서 좀 믿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그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7월 각각 1.2%, 2.5%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달까지는 뭐 상승하는 폭 자체는 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다음 달까지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6월 24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자산리서치부의 문남중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